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의 한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 천안통의 정명스님 모셔서 불교 꽃꽂이에 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천연 염색과 종이로 만든 꽃, 지화에 대한 강연 들려주실 거라고 하는데요. 정명스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스님 연꽃에 관한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종이로 만든 꽃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네요. 네, 네. 이 지화가 영산제라든지 이런 불단을 장엄하는 데 많이 쓰여 왔었는데 요즘에는 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맥을 잇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스님께서도 그 아쉬움 때문에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천연 염색과 지화에 관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종이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것이 종이로 만든 연꽃이에요. 예. 근데 밑에 화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꽃을 만드시는 분을 화장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불교 지화, 또 무속 지화, 이 민가에 있는 상여꽃 이런 거를 다 총망라해서 만드시는 분을 화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 지화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자면은 너무너무 부처님 인도에서 영산 해상에서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부터 불교가 전해오면서부터 범패 아까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연불하는 그 노래 그것을 어산이라 그러는데요. 그 어산 노래를 만들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영산제가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50%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저번에 몇 년 전에 연등해가 또 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이 되고 또 작년에는 수륙제가 또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산제라든지 수륙제라든지 연등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그 속에서 이 지화가 꼭 공약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꽃이 많이 없던 시절에 지금은 많이 발전해가지고 온실도 있고 이래서 꽃들이 사시사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꽃들이 없었어요. 겨울에 같은 데는. 그래서 그 꽃을 올리는 것을 전부 만들어서 이렇게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종이로 만들기도 하고 천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질을 사용해 가지고 이 꽃들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 종이로 꽃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해왔는가 하는 거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진관사 절에 수륙제 하는 사진인데요. 양쪽에 보면은 부채같이 이렇게 저거를 부채같이 생겼대서 부채난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극락왕생 발언을 하고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어떤 영혼 모든 분들이 다 이 수륙제를 지내면서 극락왕생하고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를 하고 이 지화는 영산제라든지 수륙제라든지 또 예수제 예수제는 우리가 살아서 49제를 지내는 게 예수제예요. 네.
그 예수제라든지 전도제, 49제 이런 제 때 옛날에는 그 지화로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하고 그 행사가 끝나면은 그 종이를 전부 갖다가 사러 줬어요. 그래서 사러서 주면은 이제 다 가져가는 걸로 예,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꽃값이 정말로 싸지면서 수월하고 그래서 이 지화가 한 송이를 만드는데 3시간 이상 걸리니까 예, 그거 만들려면 한 달 막, 2달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에 가서 사서 그냥 그래서 이게 지화가 자꾸 멀어지게 된 거예요. 예, 몇십 년, 한 3, 40년 전에는 그 제가 어릴 땐 다 지화를 이렇게 보고 만지고 했는데 그 3, 40년 동안에 그냥 그 생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막 많이 심어서 이렇게 재배해갖고 보급을 하니까 이 지화가 밀려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종이꽃이 너무 아름답죠? 네. 예, 부채난등, 난등이라는 말이 생소하신데 난초난자에다가 가지런할 등자, 난초같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장음을 한다고 꽂는다고 난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위에는 팽이난등, 팽이같이 생겼잖아요. 네. 여 밑에는 이제 영단. 이 법당에 가 보면은 상단은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고 중단 하면은 부처님 밑에 신중들을 모시는 곳이고 하단이 하면은 그 망자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것이 이제 그래서 상단, 중단, 하단 3단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우리가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천년 한지, 천년 염색. 제가 이제 전에는 그 종이도 여러 가지 종이가 있겠지만은 한지에다가 이제 요즘은 염색을 하고 있어요. 천에다가도 염색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전에는 천년 염색을 벌써 시작해 갖고 많이 발전을 해 갖고 책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천년 염색 교육 뭐 이런 거 많이 체험 가보신 분들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예, 그래 하는데 종이로 하는 건 없더라고요. 예, 누가 책도 만드는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염색을 시작하면서 조금 힘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한지를 이제 뭐 옛날엔 종이를 그냥 여러 가지 종이로 꽃을 만들었어요. 그래 아주 옛날에는 뭐 전부 땅나무로 만든 창호지, 한지 이런 걸 갖고 했지만은 또 세월이 발전을 하면서 쉽게 만드는 종이 그런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화학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 질기지도 않고 종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딱종이로 만드는 한지는 아주 질겨요. 그래서 물에 넣었다 뺐다 해도 그게 잘 이렇게 처지거나 찢어지거나 피거나 이런 거를 아주 안 해서 우리가 염색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지를 선택해 가지고 전년 염색을 하는데 전년 염색에서는 이제 식물성도 있고 동물성도 있고 또 강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식물성에서는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줄기, 뿌리, 꽃, 열매, 씨 모든 것이 이제 끓여서 안 그러면은 생거로 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염색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염색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이제 하는데 그 염색을 할 때는 염색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에 하는 방법과 조금 달라요. 저는 이제 염색을 하기 전에 그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거나 삶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불순물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해면은
그 염색을 해서 아주 오래 가게끔 이렇게 하는데 종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물에다 넣었다 뺐다 자꾸 하면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염색을 그냥 염색을 만들어가 염색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종이를 염색을 하면은 이게 잘 염색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열을 염색물을 한 60도 70도 열을 올려 가지고 거기다가 담그면은 이렇게 염색물이 쫙 빨아당겨요. 그래서 염색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종이 염색은 열을 가해 갖고 조금 따뜻하게 해서 염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할 때 매염제가 항상 필요해요. 천에도 매염제가 필요하듯이. 자연의 매염제를 만들어 갖고 쓰기도 하고 화학 매염제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콩대 같은 거, 볏짚 같은 거, 뭐 메밀짚 같은 거 이런 거를 태워서 이렇게 그냥 재가 되기 직전에 발갛게 있을 때 시루에다 넣고 이렇게 물을 싹 부어서 내리면은 그게 잿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한민족 하얀 옷을 입고 살았을 때 그거를 전부 삶아서 이렇게 막 이런 데 기세 때가 많이 지고 이러면은 그거를 빠르려면 어떻게 해요? 잿물에다 넣잖아요. 잿물에 삶기도 하고. 그럼 때가 쪽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염색을 드릴 때도 그 잿물을 좀 사용해 가지고 섞어서 이제 염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반, 여러분들 봉숭아 물들이 보셨죠? 예, 그 백반을 넣어 가지고 하면은 이 손톱이 발갛게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제 백반도 넣고 또 식초도 넣고 뭐 소금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넣어서 그 염색하는데 매염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염색에는 색깔이 한 가지만 나오는 색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변하는 염료가 있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단색 한 가지만 나오는 거는 쪽이라든지 홍화 이런 것은 한 가지로만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소모, 자초 뭐 이런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매염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막 변해요. 다양하게. 예, 아주 재미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천은 염색을 막 해가지고 그 염색이 다 들고 난 뒤에 물에다 씻어버리잖아요. 네. 예. 근데 종이는 어떻게 할까요? 씻으면 안 될 것 같죠? 네. 근데 종이가 좋은 거는 씻어도 돼요. 근데 다 씻는 건 아니고 씻어야 될 것만 화학 제품 매염제가 들어간 그런 내용에 있는 쪽이라든지 뭐 홍화라든지 이런 거 염색할 때 화학적인 매염제가 들어가서 변화를 시켜주거든요. 그거가 들어가 있으면은 종이나 천이나 빨리 상하니까 그거를 물에다가 씻어주는 수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이도 같이 이제 그런 거는 씻어서 염색이 들은 뒤에 흐르는 물에다가 씻는데 너무 많이 흔들거나 그러면 안 되고 가만히 종이는 그냥 아주 잘 다뤄야 돼요. 어렵게. 그래서 이제 흐르는 물에 깨끗이 해서 그렇게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 할 때는 그늘에다가 바람이 잘 이렇게 통하는 그런 곳에다가 집게로 찝어서 이렇게 널기도 하고 빨래줄에다 널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방바닥에다 널면은 밑에 종이에 또 묻어나면 얼룩이 생겨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찝어 갖고 말르는 것이 얼룩이 좀 덜 지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꽃이 이게 천년 염색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저 보라색은
포도 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속에 씨 동그란 걸 빼내고 껍질만. 그거를 이제 물에다 한번 씻어요. 껍질만 빼갖고 물에 씻어가지고 연한 불에다가 그거를 넣고 연하게 이제 좀 끓이면은 아주 쪼그러들면서 그어서 아주 보라색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이제 매운제를 넣으면서 이렇게 색깔 농도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색, 진한 거부터 연한 것까지 이제 물을 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염색을 해 놓으면은 꽃에서 포도 향기가 솔솔 나. 옛날에는 한복을 입고 살 때 항상 그 풀을 했잖아요. 풀을 해서 입을 때 이런 천연염료로 염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옷을 풀을 해서 그래 입으면은 아주 향기가 옷에서 살살 나는 게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노란 거는 치자, 예. 빨간 거는 뭐 소목. 그래갖고 이제 주황색은 염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황색은 노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섞으면은 예, 주황색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칼라를 이제 염료를 아주 꽃을 만드는데 이쁘게 꽃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염색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 가지 염색으로만 그냥 하면 안 돼. 그 염료를 진한 것부터 연한 것까지 이렇게 나눠서 염색을 해야 돼. 분홍색을 이제 뭐 빨간색을 염색을 해도 진한 데서부터 연한 데까지 나눠서 종이를 나눠서 꽃을 몇 송이를 만들지 뭐 이런 거 다 수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색깔을 몇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이제 염색을 하는 거죠. 예, 한 가지를 꽃을 만들 때 같은 색으로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안에는 진하면서 점점 연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다른 색깔을 속에다 넣고 다른 색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연 염색을 하는 그 과정도 쭉 보셨지만 재료도 뭐 포도부터 양파 여러 가지 참 다양하고요. 그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지도 천연 염색을 한 한지가 색감이 훨씬 더 고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통지화 복원을 위해서 천연 염색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불교 지화 장엄 전승회도 이끌면서 또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3년 전에 11년도에 총무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직원들의 그 뜻으로 해가지고 이 불교 지화 장엄 전성회라는 거를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교 지화를 보존하고 또 개성하고 앞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로 이제 취지 목적 예. 그 총무원에 있는 직원들과 이제 그 실무자들과 또 우리 스님들이 1년에 그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교육이든지. 그래서 그 교육 받는 데서 우리가 이 지화도 교육을 받겠거든. 그래서 한, 2번인가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앞으로 꼭 해야 되는 내용이겠구나 하고는, 발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연동해서 지화가 필요하고, 수륙제에서도 또 영산제, 뭐 예수제 다 그 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동회라든지 또 그 수륙제를 하는 진관사, 사마사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게 전성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불자님들도 교육할 수 있고 스님들도 교육을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세미나 이런 거 또 전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지화를 절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도 꽃을 좀 만들어서 뭐 어디다가 이렇게 이쁘게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좀 하기 위해서 올해 지난 전시회에서는 우리가 불교에서 만드는 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국화, 연꽃, 모란, 작약, 또 다리화, 뭐 이런 수국, 불도화, 뭐 또 개나리, 진달래, 뭐 도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꽃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 행사에 이렇게 필요하게 써왔어요. 그랬는데 그것만 하는 기법만 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꽃들을 한번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전시회는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작품을 한 건데, 부처님 법당의 양쪽에 이렇게 올리는 장음하로 이렇게 꽃을 전시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연꽃을 아까 절에 가면은 이 사찰 대웅전 앞에 문이 있잖아요. 문살에 보면은 꽃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저번 주에 보신 그 청수사, 정수사, 그 문살, 그거를 본따서 제가 저렇게 꽃꽂이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만등 만화회라고 10,000가지 등가 10,000가지 꽃, 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임, 보살님들이 있는데 그 보살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부친안등 뭐 이렇게 요 불도하라고 해갖고 이 부처님 머리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잖아요. 불두하라 그래. 불두하. 부처 불자에다 머리 두자. 부처님 머리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 같이. 근데 저거 보라색은 포도물이 아니고요. 무를 삶은 물이에요. 저 무가 색깔이 나는 무가 새로운 종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마사의 보살님이 저 무를 가지고 끓여서 물을 드리는데 저렇게 예쁜 색깔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불교 꽃예술회라고 전국의 그 불자 꽃 모임 회장님들 단체, 그 회장님들이 현대적인 꽃을 저렇게 만들어 갖고 전시를 했어요. 주연꽃예술회 연합회 회장님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 꽃은 지화는 꼭 절에서만 사용하는 꽃으로 아닌 일반인들 벽에도 가정에도 이렇게 두고 볼 수 있는 꽃으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정말 그 주변에서도 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예술 작품이라든지 또 문화 상품으로도 좀 계속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좀 인연이 있으면은 한번 지화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성이 만들어서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좀 쉽게 살으려는 마음들을 갖고 편하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런 것만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를 자꾸 싫어하고 그래서 이 문화가 좀 자꾸 죽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속에 꽃을 피우는 거니까 힘들지만은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연 염색과 또 종이꽃 지화에 관한 말씀 쭉 들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가끔가다 볼 수 있지만 그 지화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또 요즘에는 생화가 또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지화가 왜 꼭 필요한지, 왜 지화를 고집하시는지 이유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지화를 왜 불교에서 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뭐 꽃이 적어서도 그렇게 지화를
선택을 했고요. 생화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은 쉽게 잃어버리지는 게 생화잖아요. 꽃은 11월, 10일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은 난이라든지 이런 건 100일도 가고 예, 이런 꽃도 있지만은 거의가 11월 지나면은 꽃은 시들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음을 사찰해서 장음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갈아서 새로 하고 한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일이죠. 맨날 꽃하다가 세월 다 가죠. 절에서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 지화는 해서 놔두면은 그거를 태워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 꽃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화는 잠깐 어떤 행사, 의식 행사 이런 데는 생화가 괜찮지만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보고 장음으로 할 때는 오래 가는 지화가 좋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집에도 우리가 이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시잖아요. 근데 생화는 갖다 놓으면 물 줘야죠. 며칠 가면 또 물 갈아줘야죠. 근데 이 지화는 한번 정성을 쏟아서 참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서 장식을 해 놓는다면은 참 오래오래 가면 이 천년염색은 오래오래 가면서 물이 날리고 이래도 그 염색이 날리면 날린 대로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절에서만 만드는 꽃으로 남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 집에도 연잎을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런 대롱통에다가 옛날에는 이제 병 있잖아요. 병에다가 그거를 물을 촉촉하게 조금 습기를 줘가지고 그걸 넣고 줄을 병에다 매갖고는 이렇게 감아요. 간격을 두고 감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동그란 어떤 그 병과 같은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쫙 누르면 거기 주름이 짜라락 잡혀요. 그래서 그 주름이 잡히면은 한 하루나 이틀이나 놔두면은 거기 바짝 마르면은 그걸 이제 그때 실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떼어가지고 그거를 끝에를 이제 이렇게 풀로 말든지 옛날에는 그걸 실로 다 이렇게 묶었어요. 풀로 안 하고 전통적으로 할 때는 다 실로 이렇게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매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꽃도 만들고 또 집에서는 요새 연등해서 연등도 만들고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해서 친구분들 선물도 좀 주고 그렇게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많은 발전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또 연꽃이 심어가지고 보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 연꽃을 심어봤는데 이게 연꽃이 청정한 곳에서 그래도 좀 살아야 잘 살지. 아파트에 씨를 갖고 가갖고 해놓으니까 얘가 죽어요. 수원의 꽃이 우리나라의 수원의 꽃이 연꽃인데 그 연꽃을 연못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기다 연꽃을 심었어요. 근데 연꽃이 아무리 청정하게 물을 맑게 해준다 해도 들어오는 그 물이 너무 더러우면 이 연꽃도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꽃은 생화는 참 키우기가 쉽지 않지만은 만드는 종이는 내 맘대로 크게도 만들고 적게도 만들고 컬러도 다양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은 맘대로 안 돼도 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꽃은 내 맘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희가 그 부처님 오신 날 가보면은 왜 그 사찰마다 이렇게 연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렇게 체험장을 많이 마련해 놓잖아요. 그때 가보면 정말 다 어떻게 이렇게 어쩜 꽃들이 이게 다 다른지 제각각 굉장히 예쁜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곧 조그마한 거 만들 때도 한 10분 정도는 넉넉히 걸리는 것 같은데 큰 꽃을 만들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외국 분들이랑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가 연동회가 4월 초파일 전에 일요일 때 그 조계사 앞 그 거리에서 거리마당 문화축제를 하거든요. 그 오면은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 지화 만들기도 하고 연꽃 등 만드는 것도 하고 근데 외국인들이 오면은 아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그만한 컵에다가 이렇게 금방 몇 개의 이파리를 이렇게 돌려 붙이면은 연꽃이 되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끈을 매가지고 머리에다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묶어갖고 막 댕기는 걸 보면은 아니 너무들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님께서 천연 염색과 종이꽃 지화 만드는 과정까지 쭉 자세하게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귀한 말씀 들려주신 정명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머리다가 그 만든 꽃을 쓰고 다닌다는 말씀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오늘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뭐 이런 행사 때 가서 연꽃 만들 때도 더욱더 한 장 한 장, 꽃잎 한 장 한 장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님 강연 쭉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들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질문 또 역시 받아볼게요. 네. 손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쪽 여자분 마이크 가까이 들어주세요. 네, 말씀해주신 지화는 이제 종이로 만든 조화인데요. 절에 가보면은 법당에 조화가 많이 장식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생화든 조화든 마음만 있으면 상관은 없는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 같아요, 스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네. 또 예, 아까 또 얘기했듯이 네. 마음이 요익을. 근데 우리 불교는 모든 게 다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마음만 있어 갖고는 또 안 돼. 예. 마음에서 혼자 아무리 생각하면 옆에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 마음이 있으면은 말을 하고 행동하고 표현을 해야 뭐가 이루어지지.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망각하고 말아버리고 망상이야 그거는. 예. 그래서 모든 건 다 실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 손 좀 들어주세요. 예, 저쪽 여자분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천연 염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일반 천에 그 천연 염색하는 것과 또 한지에 염색을 하는 차이가 어떤 게 좀 가장 큰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네. 선생님,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정말? 질문인데요. 네. 그 천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냥 물속에서 주물르고 뭐 그냥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종이는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모셔야 되고 네. 꾸기면 안 되고 이런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염색을 하면서 그 천하고 종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네. 그 우리가 뭐 음식을 할 때 뭐 소금을 얼마를 넣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농도를 천에 하는 농도하고 같이 해갖고는 종이는 좀 안 맞더라고요. 예. 그 천은 장시간 뭐 30분을 주물러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담가서 오래 시간 이걸 염색을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데 종이는 순간적으로 염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뭐 나도 담가 보기는 했어요. 네, 네. 종이 이제 유리판에다가 네. 염색을 좀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는 뭐 오랫동안 담가놔도 괜찮지만은 이 종이는 오래 담가놓으면 이렇게 피잖아요. 펴가지고 붙어서 떨어질 때도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좀 신중을 기해야 돼. 그래서 유리판에다가 오랫동안 하려면은 한 장씩 놓고 염색을 쫙 또 바르고 또 그 위에다 한 장 놓고 바르고 하는데 이게 종이도 앞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앞뒤가
바꿔가면은 네. 이게 달라붙어. 네. 그러니까 앞뒤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지면 매끄러운 부분에서 딱 네.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안 매끄러운 안 부분이 같이 겹쳐버리면 서로 붙어갖고 찢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는 그걸 좀 주의하셔서 예. 염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염색 과정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앞장 뒤장도 또 잘 구별을 해서 이렇게 놔야 되네요, 스님. 예. 예. 스님 직접 쭉 염색을 해 오셨는데 재료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재료를 염색을 하실 때가 제일 어려우셨는지 또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으신 재료는 혹시 생각 안 해두셨어요? 어떠세요? 그 이제 쫑 염색하고 홍화 염색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염료는 이렇게 연한 물에다가 그 재료를 물을 부어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연하게 물을 빼서 염색을 생농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염색을 하면 되는데 홍화라든지 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정이 여러 분의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아주 좀 많이 숙달이 돼야만이 그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질문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천연 염색과 또 종이꽃에 관한 말씀을 쭉 들려주셨는데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여쭤보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한지의 꽃으로 앞으로 개성하고 발전하고 좀 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꽃이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함께 좀 이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전통 지화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귀한 말씀 들려주신 정명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네,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 오늘 정명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듣고 나서 든 생각이요. 전통은 고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무궁무진한 우리 문화의 보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전통 지화의 맥이 쭉 이어져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곳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천안통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아주 잘했습니다.